네, 디램 가격의 바닥 다지기, 또 반등이라는 반가운 소식 들려왔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약진, 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약진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신중한 시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급등한 데 힘입어서요. 코스피는 2630선 육박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내림세 기록을 했는데요. 자, 어제 수급 들어온 종목들 확인하면서 오늘 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리뷰가 필요한 종목이 있어서 바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포스코 퓨처엠. 네, 목요일에 말씀을 주셨고. 그렇죠. 어제 저희가 지금 목표가를 제시했던 게 52만 원인데 어제 종가가 54만 2천 원이었거든요. 네. 자, 아직 뭐 보유 중이신 분들 어떻게 전략을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예. 되고 있고, 물론 이제 2차 전지 이 소재 업체들 지금 주가가 좋은 상황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은 이 소재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뭐 다른 LNF 다 양극재에 집중하는 기업이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와 음극재의 이 투트랙을 하고 있는 어떻게 우리나라 유일한 어떤 소재 업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그룹사를 통한 이 원재료나 이런 부분의 조달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뭐 리스크나, 그러니까 한 사업 부분에만 치중했을 때 리스크는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만큼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상승세에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양극재 업체로만 좀 봤을 때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한 발짝 더 나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를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주가가 반응을 했을 때는 네. 오히려 좀 매수 신호로 생각도 네, 되고 네,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실전 투자에 있어서 이 매도 시점 잡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매도 시그널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그럼 접근을 좀 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하게 어떤 가격이나 네.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면을 체크해도 괜찮지만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기업의 어떤 실적 비율가 좀 변했을 때,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을 띄었을 때 이 매도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굳이 그냥 손절 가격을 좀 정하는 거는 목표가는 의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 움직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먼저 시간외에서는 상한가에 도달한 두 종목이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넥스타이는 최대 주주 변경 소식, 수성셀바시오는 유상증자 소식에 움직였습니다. 각각 9.96%, 9.91% 오른 모습이죠. 제테마는 장마감 후에 주름 개선에 쓰이는 보툴리늄 톡신의 국내 임상 3상 결과에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6%대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또 포스코 그룹주의 선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각각 3%대, 2%대 오르면서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모두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본장에서의 상승세가 충분치 않았는지 시간외에서까지 포스코주들 지금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간외 특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이 제테마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우선 이 보툴톡신 국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을 입증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에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6월 중순부터 좀 반응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런 이 국내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전에 이제 네. 제테마가 다른 해외 국가들과의 이미 좀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주를 많이 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임상 3상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시기를
생각하면서 수주나 이런 수출 계약을 계속 진행했었고 이 결과 발표된 이후에 본격적인 이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제테마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보톨리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 간에도 뭔가 계속 뭐 분쟁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쟁하는 요소도 좀 있는 상황이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물론 이제 반응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이 제테마의 이런 임상이나 그런 기술력만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뭐 수주나 뭐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만 이 주가를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보톨리눔 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해외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 의료용, 그러니까 치료용 쪽으로도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단순 어떤 뭐 미용 쪽에서의 이 보톡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제테마 필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자, 트레이딩 원칙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매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 신고가예요. 네.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려됐었던 사항들이 주가 이미 좀 선반영됐더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잘 분위기 좋은 부분을 주가가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29,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29,000원을 어떻게 돌파했을 때도 저는 그 어떤 보유 관점 또 아니면 추가 매수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테마 같은 경우는 목표가 29,000원으로 제시됐지만 목표가 돌파 시에는 보유, 추가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제 2차 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개인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지수 그렇게 해서 끌어올려졌는데 거래 규모도 대폭 늘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담은 종목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최근 항공업계가 노선 증편의 속도를 내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2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LG U+는 유심 불량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하죠.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역시 12거래일 연속 매수세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현대제철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면서 각각 11거래일, 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인터로조도 4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시아는 컬러 렌즈 그리고 북미 및 유럽 시장은 일반 투명 렌즈를 공략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투 트랙으로 확보를 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관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SK네트워크스는 23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코와 지분인수 결정의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백화점과 리노공업 역시 실적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각각 17거래일, 1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원제약의 경우에는 주력 상품들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더 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 매수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영은 4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추가 공급이 상승 재료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와 함께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재은 아나운서의 깔끔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외국인 수급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보면 좋을까요? 인터로조 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외국인들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큰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우선 그 뭐 2분기 영업이익도 뭐 잠정 실적 89, 작년 대비해서 25%까지 오른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28%. 굉장히 높은 나왔는데, 네. 그 영업이익률을 보여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주가가 아직까지 좀 크게 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 안 했으니까 오히려 좀 저가에 더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이제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클라렌 시리즈에 대한 렌즈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는 거의 이제 그
어떤 제품 판매보다도 이 OEM, ODM 방식의 제품을 양산하는 그 사업 구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의 이 실적보다도 해외 쪽의 실적이 더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2분기로 봤을 때도 한 76억, 그리고 수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243억이 나왔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이 국가별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유럽 쪽의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인터로조는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해외 쪽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전용 공장이라고 했을 때 3공장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작년에 30%에서 지금 올해 2분기 때 60%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OEM, ODM에 대한 수주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좀 잘 돌아가고 있는 현재 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지금 현재는 어떤 이런 실리콘 쪽에서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해외 쪽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의 이 뭐 인증이나 뭐 중국 쪽에서도 이 인증 부분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네. 유럽 쪽 비중이 높긴 하지만은 미국과 이 중국 쪽에서 실적이 충분히 더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상하게도 좀 주가에 좀 잘 반영이 네.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담아둬도 또 외국인들도 매수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인증 소식 관련해서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펀더멘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4만 원 초반 중반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물론 시장의 쏠림 현상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좀 그 매수 관점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 자리는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트레이딩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37,000원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역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수급 들어온 특징주 살펴보겠는데요. SK네트워크스, 현대백화점, 리노공업, 대원제약, 고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대원제약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예. 오늘은 약간 좀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그러네요. 종목이 좀 많네요. 네. 근데 우선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네. 됐던 기업인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근데 코로나 시기 때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 감기라는 부분은 이 코로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항상 있는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이 코로나 시기 때 대원제약의 뭐 콜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호흡기계 약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서 대원제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이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또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저도 지금 그렇지만 여름 감기가 있잖아요.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여름 독감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대원제약에 대한 관심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원제약이 어떤 일반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처럼 뭐 임상을 하거나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쪽에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제품이 다양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일반 어떤 우리나라가 친숙한 그런 제약 기업으로서 뭐 재무적인 부분과 또 이제 뭐 부채 비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돼 있는 기업이 바로 대원 제약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기관 수급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이 됩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 최근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더라고요.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 가격은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참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주가 거의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거래량과 함께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증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원제약의 지금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2만 원대까지 좀 점점 올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17,000원 돌파했을 때도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원제약 알아봤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 발표하면서 코스피 지수 견인하는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는데 증권사 추정 전망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금융인데요. 매출액은 77%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8조 3,150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2.63%가 상승이 예고됐고요. 1조 8,023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충당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금융지주사 중에 독주가 예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은행은 매출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18.71%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총 8,810억 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자 수익을 두 자릿대 늘리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죠. 이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일렉트릭은 11.58% 오른 9,806억 원 예고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7.85% 오르면서 828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는 전력 사업에서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유니드는 3,510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나 빠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77%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120억 원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인에는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고된 점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 확인하실 때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유용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들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중에서 토픽 하나 찝어주시죠. HD 현대일렉트릭 네. 말씀드릴 텐데 LS일렉트릭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운 영업이익 추정치가 네.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전력기계 그 업체들이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2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력기계 뭐 사이클은 1분기부터 지금 시작이 됐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전력기기, 특히 이제 변압기에 대한 없어서 지금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딸리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나 이런 전력기기에 대한 수주 부분은 미국을 통해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지금 600억 이상은 당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대 이제 610억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120% 늘어난 영업이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미국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게 내년과 내후년까지의 이 수주나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HD 현대일렉트릭을 오늘 실적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에 나오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주가가 한 20% 정도 오르기는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실적으로 주가가 잘 반영이 되고 있으면 네. 주가가 아무리 잘 가더라도 높더라도 매수 관점 들어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79,0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한 증권회사는 6만 원대에서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려버렸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3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제테마 인터로조, 대원제약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똑부러진 종목 분석해 주신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